118권 세종 29년 10월 1일 김이 첫 번째 기사 휘득전에 전패례를 행할 때 주학은 중강령으로 쓰게 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휘득전에 전패할 때에 주학하는 것은 중강령을 쓰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118권 세종 29년 10월 2일 경신 첫 번째 기사 1447년 명정통 12년 도절제사의 영을 영변부로 옮기는 것을 정지시키다. 평안도 감사에게 유시하기를 지금 정부의 아랜 것에 따라서 도절제사의 영을 영변부로 옮기게 하였으나 옮기는 일이 중대하여 갑자기 할 수 없으므로 다시 더 익히 의논하여 정하겠으니 아직 정지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118권 세종 29년 10월 3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세자가 휘득전에서 동향을 행하다. 세종실록 118권 세종 29년 10월 3일 신유 두 번째 기사 공기감 화약고에 불이 나다. 화약고에 불이 나선 약장으로 화상을 입은 자가 22인이나 되었으므로 의원을 명하여 약을 싸가지고 구제하고 인하여 주식을 하사하였는데 11일은 살아남았으므로 관리에게 명하여 의금부에 내려 군문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118권 세종 29년 10월 3일 신유 세 번째 기사 황계령 이해가 술주정을 하다 사람을 죽이다. 종부시에서 그 주를 청하니 명하여 직첩을 거두고 고성현에 안치하고 이날 그도 감사에게 이르러서 밭과 집을 수비하고 또 활과 살을 가지고 나가서 사냥하는 것을 금하고 또 바깥 사람과 서로 통하지 못하게 하였다. 해는 양녕대군 이제의 아들인데 처음에 서상군을 봉하였다가 작을 깎아서 영을 삼았다. 세종실록 118권 세종 29년 10월 4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유의선 고득종 임화신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유의선으로 예조 판사를 고득종으로 동지 중추원사를 임효신으로 병조 참이라 변효경 이변으로 첨지 중추원사를 김의몽으로 사관은 조화정언을 삼았다. 득종은 일찍이 죄를 얻어 외왕으로 쫓겨나다가 뒤에 경외에 종편하게 하였는데 지금은 전원사를 삼았으므로 이 직임을 주었다. 관원에서 이를 간하였으나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118권 세종 29년 10월 5일 개해 첫 번째 기사 2조 참판 이심이 사직을 청하나 불허하다. 신이 김인현에 한산군사로 부임하여 병을 얻어 신유년 봄에 사직하여 전리로 돌아갔사온데 을충년 봄에 발탁되어 첨지중추가 되고 조금 뒤에 병조 참이에 옮기고 주년 만에 가선을 가하여 강원감사가 되었다가 들어와서 인순부 윤이 되고 또 이 직책을 제수하여 우로의 언택이 편백되게 작은 몸에 젖었으니 신이 목석이 아니거든 감히 감사함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다만 용렬하고 어리석어 비록 충성을 하려 하여도 충성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한간 녹을 먹는 부끄러움을 품을 뿐입니다. 신이 상투를 튼 이래로 임금을 속이지 않기로 맹세하였는데 하물며 지금 편백되게 하해 같은 은혜를 입어서 마음에 맹세하고 갚기를 도모하기를 연연히 없는데 어찌 차마 거짓을 꾸며가지고 기망하여 전하에 난육하시는 은혜를 저버리겠습니까? 뜻밖의 원준의 옥사에 연루되어 유사가 말하기를 한청사 안에 있었으니 그 의논에 참여하여 들었으리라고 합니다만 신은 사실로 알지 못하는데 알지 못하는 것으로 대답하면 이것은 하늘을 속이는 것이요 알지 못하면서 아는 것으로 대답하면 이것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죄가 있고 죄가 없는 것은 밝은 임금 위에 계심으로 사실대로 굳이 한거하였습니다. 유사가 강압하기에 신이 또한 남과 같이 거짓 승복하려 하였더니 특별히 은혜로 용서하심을 입었으니 다행하기가 더 클 수 없습니다. 또 일이 이미 지나갔으니 다시 말할 것은 없으나 다만 두려옵건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자가 도리어 신으로 잃어버릴 것을 근심하여 요행을 바라서 말을 꾸며 면하려고 하여 도리어 거주에 승복하였다 할 것이니 생각이 여기에 이름에 땀이 나서 등에 젖어
저자에게 매를 맞는 것 같습니다. 힘입은 것은 성령께서 어리석은 중심을 통촉하여 비치시고 천지와 신명이 밝고 밝게 감림하시니 매양 이것으로 스스로 위해합니다. 그러나 신이 무상함으로써 오래 청류직에 있으면 반드시 자기가 자기를 알지 못한다는 비방과 자리를 탐하고 녹을 생각한다는 꾸지람이 있어서 성조의 사람 알아보는 밝으면 누가 될 것입니다. 지금 신의 나이 69세이어서 치사할 기한이 겨우 2달 남았고 쇠하고 늙음이 전보다 배나 더하여 총명이 매우 감해졌사오매 관직에 무릅쓰고 있을 수 없사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성자는 신의 직사를 해면하여 주옵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118권 세종 29년 10월 6일 갑자 첫번째 기사. 세자가 개조당에서 조참을 받다. 세종실록 118권 세종 29년 10월 6일 갑자 두번째 기사. 절도 김인경을 교형에 처하다. 세종실록 118권 세종 29년 10월 9일 정묘 첫번째 기사. 김조를 북경에 보내어 정삭을 할애하게 하였다. 이나여 해청 이연을 진언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118권 세종 29년 10월 9일 정묘 두번째 기사. 강도 김산 등 7인을 처참하다. 하동죄수 강도 김산 등 5인과 안동죄수 강도 중 석은 등 2인을 율에 의하여 차명의 차소산이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118권 세종 29년 10월 10일 무진 첫번째 기사. 강도 방식 등 29인을 처참하고 절도 대평을 교형하다. 상원죄수 강도 방식 등 10인과 강서죄수 강도 임을 등 19인은 율에 의하여 차명에 처하고 담양죄수 절도 사범 대평은 교형에 처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118권 세종 29년 10월 11일 기사. 첫번째 기사. 진상하는 물건을 더럽게 관리하는 것 등에 대한 사법소윤 정효강의 상서. 사법소윤 전효강이 글을 올리기를 신이 용렬하고 어리석음으로써 지나치게 성은을 입었사온데 눈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고 감히 끝내 민묵하지 못하여 삼가 좁은 소견을 가지고 조목조목 뒤에 열거하오니 엎드려 바라건대 하람을 주소서 하니 1. 일찍이 영추문으로부터 내시복에 사진하는데 여러 도에서 진상하는 선물을 문밖 길 가운데 흩어놓아서 불결하기가 입으로 말할 수 없었으니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골문 밖에 탁자를 놓고 여러 도의 진상하는 물건을 그 위에 놓으라는 것은 이미 일찍이 입법되어 있는데도 행하지 않으니 바라오건대 이 법을 거듭 밝히어 항상 탁자를 문 밖에 설치하고 만일 진상 선물을 모시고 오거든 탁자 위에 안치하고 문을 지키는 자가 곧 성정원에 고하고 성정원에 쓴 선물에 대한 장문을 사옹원에 보내면 별자가 각각 색장을 거느리고 모시어 돌아가게 하고 또 비나 눈이 오는 날에 안치할 곳이 없으니 문 밖에 따로 초가집을 세워서 진상 선물을 안치하게 하여 영구히 정한 법칙을 삼고 문소정과 희덕전에 진상하는 선물도 상황과 같은 폐단이 없지 않을 것이니 바라오건대 이 예의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1. 신이 지난 가을에 돈이문에서 비개이는 것을 빌기 위하여 생을 잡는 것을 보았는데 혹은 빈집에서 혹은 노지에서 죄인이 도살할 때 거리 아이 동네 여자가 담처럼 둘러서 있으니 깨끗하게 제사하고 재개하는 를 드리는 뜻에 어찌 됩니까? 신의 생각으로는 그 문 옆에 장막을 배설하고 무릇 모든 전물은 전사관으로 하여금 친히 감독하여 제사에 이바지하여 정성과 공경을 다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또 제기의 변, 두 같은 것은 혹은 말에 씻고 혹은 새끼로 꼬아 짊어지는데 비록 씻는다 하더라도 공경하고 삼가는 도리 어떠합니까? 신은 생각하기를 따로 배를 만들어 담아서 깨끗하게 하여야 할 것이라 합니다. 1. 신이 개경사에서 보니 태조의 밑판을 항상 불전의 앞 기둥에 봉안하고 날마다 시주 밥을 올리옵는데 그 앞 기둥은
중과 속인 잡류가 모여드는 곳이어서 신명에 설랍되니 참으로 미편합니다. 청하건대 위판을 혁파하시고 만일 올해 이미 행하여 혁파할 수 없다면 별전의 시위를 봉안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또 기명과 상은 만든 지가 이미 오래이어서 실로 모두 더럽고 깨어졌으며 또 공향하는 쌀이 공신의 보미로서 미천은 살리고 이자를 취하는 것인데 지금 승도들이 장리를 놓지 못하여 간신히 공진하니 역시 미안합니다. 신은 엎드려 바라건대 재탁 결단하여 시행하소서. 1. 친히 타시는 말과 연에 대하여 유식한 선비들이 모두 말에 내리지 아니하니 불경하기가 막심합니다. 바라옵건대 중국 제도에 의하여 무릇 타시는 말과 연이 출입할 때에는 의장을 갖추어 벽제하여 먼지를 범하지 말게 하여 임금을 공경하는 뜻을 다하게 하소서. 1. 행대를 발하여 보내는 것은 국가의 법전이어서 태종 때는 매양 보내어 안행하여 때없이 적발하였는데 지금 민간에 배가 있다여 이 법을 행하는 것을 없애고 무릇 첩간 할 일이 있으면 매양 지인을 보내는데 지인과 감찰을 비교하면 그 배가 다만 말 한 필 사람 하나 더할 뿐입니다. 하물며 지인과 감찰은 명분이 이미 다르고 처사하는 것이 또 다르니 비록 옳지 않은 것을 보더라도 어찌 다 말하겠습니까? 신이 생각하건대 서북 양계와 여러 도에 강명한 감찰을 뽑아서 때없이 발견하여 교찰을 엄하게 하소서하였다. 효강은 제 집에 불당을 지어놓고 오로지 부채에 아첨하는 것으로 일을 삼아서 국가에서 무릇 불사를 거행하면 반드시 효강으로 주장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118권 세종 29년 10월 12일 경우 첫 번째 기사 공기감에서 화상으로 죽은 사람이 11인에게 복호하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첩정에 의하여 상신하기를 2번 공기감에서 화상으로 죽은 화포장 농생 등 11인에게 복호하고 치제 치부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르고 또 관을 내려주었다. 세종시록 118권 세종 29년 10월 14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절도 우음금 이춘경을 교형하다. 세종시록 118권 세종 29년 10월 16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용비어 창가 550번을 군신에게 내려주었다. 세종시록 118권 세종 29년 10월 16일 갑술 두 번째 기사 남편 죽인 여종 선비 등에게 벌하다. 형조에서 상신하기를 언양죄수 전농시 여종 선비가 간부로 더불어 그 남편을 죽였으니 율에 의하여 넝지 처사를 언산죄수 박존신 등 두 사람은 사범절도이니 교형을 선주죄수 고춘봉은 사람을 죽였으니 차명을 차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18권 세종 29년 10월 17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전사옹 홍거현이 평양부에서 얻은 이름 없는 돌을 들이다. 평양부 동쪽 25리 단연 외교원 사이에서 얻었습니다. 하므로 평양도 감사에게 유시하여 산출하는 상황을 살펴 채취하여 바치게 하였다. 세종시록 118권 세종 29년 10월 17일 을해 두 번째 기사 절도본 고경수 등을 교형하다. 전옥서 죄수 고경수 등 5인이 풍저창 면포를 도둑질을 하였고 장흥부 죄수 성동이 사람을 죽였으니 율에 의하여 교형에 처하소서 하니 아울러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18권 세종 29년 10월 20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외국 닭나무 종자를 각 고을에 보내 배양토록 하다. 전라 충청 경상도 감사에게 시달하기를 외국 닭나무 종자를 일찍이 연변 주군에 심어서 배양하게 하였는데 혹은 절종이 되고 혹은 무성하지 않으니 이것은 반드시 마음을 쓰지 않은 까닭이다. 지금 외국 닭나무 종자를 연변 각 고을에 보내니 동산이나 채소밭
바다 기운이 서로 통하는 땅에 심어서 배양하고 싹이 나서 생장하는 상황을 곧 신달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18권 세종 29년 10월 21일 김용 첫 번째 기사 세자가 계조당에서 조참을 받다. 세종시록 118권 세종 29년 10월 21일 김용 두 번째 기사 전라 충청도 감사가 장기한 연분의 경함을 납품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전라 충청도도 감사가 장계한 연분이 너무 경하니 청하건대 조관을 보내어 다시 납품하소서 하는 임금이 세자에게 명하여 도승지 이 사찰을 인견하고 말하기를 비록 조관을 보낼지라도 백곡을 이미 수확하였으니 등급을 나누기가 실로 어렵고 또 조관이 정부의 뜻에 맞춰 반드시 높고 중하게 하기를 힘쓸 것이니 아직은 감사의 아랜 것을 따르고 또 소문에 의가해 높고 낮은 것을 참작하여 정하는 것은 어떤가 하고 이나의 사찰을 명하여 의정부에 의논하니 모두 말하기를 감사의 아랜 것이 신등이 들은 것과 현저하게 다르고 또 들은 것만 가지고 억측으로 의논할 수 없으니 부디 조광을 보내어 손과 실을 다시 납품해야 하여 해의 등분을 정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르고 곧 직 예문관 권자공 호조 정랑 정차공 병조 정랑 이영근을 견을 명하여 보내었다. 세종시록 118권 세종 29년 10월 21일 김효 세 번째 기사 절도본 백동 등을 벌하다. 전옥수 제수 백동은 세 번 절도를 범하였으니 유례 이하의 교영에 처하고 증산 죄수 박성경 등 7인은 강도질을 하였으니 차명에 처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18권 세종 29년 10월 23일 신사 첫 번째 기사 품계를 정비하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첩정에 의가해 아뢰기를 동반은 제1품부터 9품까지 모두 정품, 종품이 있는데 서반은 3품부터 5품까지는 정과 종이 있으나 6품부터 8품까지는 모두 종품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설한 9품 사용 300명은 모두 정품으로 하여 동서반이 각각 다르니 관직을 설치한 뜻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정옥품 사직이 3군에 각각 한 사람인데 지금 각각 한 사람을 더하고 6품부터 8품까지 매품 매군에 각각 정품 둘을 설치하고 사용은 중군 34, 좌우군 각각 33 합하여 100은 정품으로 하고 200은 종품으로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18권 세종 29년 10월 24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전함 가진 자와 유음 자제에 대한 낙점을 혁파하다. 이보다 전에는 전함을 가진 사람과 유음 자제는 모두 낙점을 받고 권을 받은 뒤에 서용하였는데 이때 의논한 자들이 혹 불가하다 하였다. 임금이 의정부와 육조 당상과 집현전 등 관원으로 하여금 섞어서 의논하게 하니 혹은 불가하다고 혹은 가하다 하였다. 임금이 불가하다는 의논을 쫓아서 곧 이조병조의 전지를 내려 드디어 혁파하였다. 이때 삼품 이하는 제수하는데 동궁의 권을 받기 때문에 수권이라고 말하였다. 세종실록 118권 세종 29년 10월 25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옥송고를 잡은 함기도 도제제사 김윤수에게 물품을 하사하다. 지금 경운에서 잡아 얻은 옥송골은 다른 송골의 비가 아니니 참으로 극히 귀한 매이다. 특히 경에게 남단자, 홍견 각각 한 피를 주는 것이니 이르거든 영수할지어다 하였다. 예, 그렇구나. 세종시록 118권 세종 29년 10월 26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세자가 계조당에서 조참을 받다. 세종시록 118권 세종 29년 10월 26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일본 소위전 등괴뢰가 토산물을 바치다. 등괴뢰가 가진노, 오라쇠모 등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치었다.
세종시록 118권 세종 29년 10월 27일 을이후 첫 번째 기사 도승안의 창진병을 치료하게 하다. 예조에 전제하기를 금년에 도승안에 창진의 병이 전보다 배나 되니 백성들이 혹은 구려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고 혹은 조심하지 못하여 생명을 잃게 되는 자가 가끔 있으니 병에 걸린 가호는 방리의 역사를 면제하고 공처는 편복될 때까지 역사를 시키지 말고 의원을 나누어 정하되 정세에 따라 약을 주어서 치료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18권 세종 29년 10월 28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살인범 김화를 교형에 차하다. 세종시록 118권 세종 29년 10월 29일 정행 첫 번째 기사 야선의 침략을 대비하는 계책을 논의하다. 중국 사람을 압송하는 관원 김유래가 요동에서 급히 보고하기를 야선이 군사 수만을 거느려 황하 위에 주둔하고 있는데 황제가 요동 제비에게 치교하기를 야선이 장차 소선까지 차서 흔들 것이라고 합니다. 하니 임금이 영의정 황희, 좌의정 하연, 우의정 황보인, 좌찬성 박종, 우찬성 김종수, 좌참 장정분, 우찬성 정갑선, 병조판서 김효성, 참판 이승손, 도진무 이견기, 민신 이양, 하한을 불러 전지하기를 지금 야선이 요동을 버리고 멀리 우리나라를 치는 일은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지난번에 그 나라의 조서를 받들지 않았으니 혹 이것으로 인하 그 부끄러움을 씻으려 하거나 혹은 항복을 받으려 하여 군사를 가할 염려가 없지도 않으니 양계의 방비를 늦출 수는 없는 것이다. 생각하건대 마병을 보낼 수 없고 연변은 군업의 보병과 화포의 기구를 첨가하여서 성을 지키어 기다리는 것이었다. 한간 한이 희, 연, 인, 효성, 분, 갑손, 견기, 양, 승손, 하는 말하기를 매양 얼음이 얼때를 당하면 본업의 마병 보병이 번을 당하여 방수하여 부족하지 않으니 성을 지키는 보병을 갑자기 증가할 수 없고 도절제사에 마감하여 농기하는 것을 기다리소서 하고 종우 종수는 말하기를 연변 주군의 성을 지키는 군사가 넉넉한 것은 그만두고 부족한 것은 남쪽 주군의 보병을 수요를 마련하여 나눠 보내어 성을 지키게 하소서 하고 희, 인, 분, 갑성, 경기는 또 말하기를 평안도의 군량이 부족하니 방어하는 군사를 확실한 성식을 기다려 다시 의논하여 들여보내소서 하고 연은 말하기를 적의 변을 헤아리기가 어려우니 성식을 기다리면 늦을 것 같고 미리 군사를 보내면 군량이 또 어려우니 하삼도의 주군에서 200호 장정 1명씩을 내어 그 고을로 하여금 옷과 양식을 준비하게 하여 해병할 때까지 방어하고 일이 파하면 직사를 해제하게 하소서 하고 조후종서 효성은 말하기를 군사와 전마와 갑주를 미리 정돈하게 하여 만일 성식이 있거든 곧 운을 나누어 들여보내게 하소서 하고 양승손하는 말하기를 서울 안의 군사 중에 무죄가 특이한 자를 영변 성보에 각각 두세 사람씩 보내어 만일 사변이 있거든 군사를 거느려 응변하게 하소서 하고 또 여러 사람이 의논하기를 저편에서 만약 약한 것을 보여서 오거든 삼가서 공을 요구하여 나가 싸우지 말고 다만 마땅히 굳게 지킬 것이요 또 만일 사자를 보내거든 거절하여 접대하지 않을 것이 아니요 또 후하게 접대할 것도 아니요 변장이 성 밖에서 접대하여 술과 밥으로 먹이고 이르기를 우리나라가 대명을 신하로 섬긴 지가 이미 오래서 두 마음을 가질 수 없다 하고 저편에서 만일 말하기를 나는 사신인데 어째서 전하께 아뢰지 않고 마음대로 막는가 하고 머물러서 가지 않거든 또 이르기를 이곳에서 왕경까지가 길이 대단히 멀고 또 눈이 쌓이고 길이 막혀서 배달하기가 어렵다 하여 이렇게 서서히 타일러서 저들로 하여금 돌아가게 할 것이요 원망이 생기게 할 것이 아니며 군기감의 화포를 알맞게 보내어 성을 지키는 방비를 하게 하소서 하였다. 세종시록 118권 세종 29년 10월 29일 정해 두 번째 기사
평안도 연변의 방어와 배치를 정하다. 함길도 도절제사에게 야인 대처에 위한 사목을 내리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평안도 연변의 방어하고 배치하는 것이 요령을 얻지 못하고 여러 인원이 가지 않으니 만일 가볍게 고치는 게 있을 거리에 고집하고 전과 같이 답습하면 변방일이 실패되어 후회가 있을까 염려됩니다. 신 등이 여러 의논을 참작하여 반복하여 주획하여 보았는데 혹은 말하기를 주장이 치우쳐 한 모퉁이에 있어 뒤에 응원하는 군사가 없으면 안팎이 서로 응하는 계책을 잃을 뿐만 아니라 비록 관계에 있더라도 위아래의 도로가 험하고 막혀 창조를 변을 당하면 미처 구원할 수 없고 또 자주 왕래하고 고찰하지 못하니 한각 공돈의 배단만 있을 뿐이요 실상 방어에 보탬이 없고 또 저 도적이 들어오는 길이 관계뿐 아니니 창성, 의주, 등처 같은 것은 장차 어떻게 응할 것인가. 도로 영변에 영을 두는 것이 참으로 영세의 좋은 계책이라 하고 또 혹은 말하기를 변방의 방어가 가장 긴급하고 도적자서는 비록 많은 군사가 없더라도 만일 관계에 있으면 소문과 위세가 널리 들리어 저적이 감히 변방을 엿보지 못할 것이니 그대로 관계에 있는 것이 참으로 변경을 방비하는 건무라고 합니다. 이 두 말이 비록 같지 않으나 각각 타당한 것이 있어 한쪽만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연변 군업을 나누어 두 도를 만들어서 관계 sak천에 각각 2품 이상 제사를 두고 sak천에 판관을 더 설치하여 위연, 자성, 우예, 여연, 무창은 관계도에 붙이고 이산, 벽동, 창성, 정령, 의주, 인산은 sak천도에 붙여서 무릇 연변의 주군, 구자의 일체 군무와 진수, 만호의 방의 부지런하고 게으른 것을 모두 위임하여 고찰하고 인하여 각진과 각보가 서로 응원이 되어 변방을 공고하게 하고 도질제사는 돌아 연변에 영을 두어 판도호부사를 겸하고 다시 판관을 두고 위탕의 두 도절제사의 것만과 각처 방의 시라고 칠하지 못한 것은 혹은 친히 순행하여 고열하고 혹은 사람을 보내어 척간하고 또 큰 때의 적변이 있으면 도 안의 군정을 뽑아 거느리고 성식에 따라 형세를 보아 응원하면 그의 크고 작은 것이 서로 연결하고 안팎이 서로 응하여 배치가 적당하게 될 것입니다. 두 도에 소속되는 남도의 군사를 설치하는 것은 도관절사, 도질제사를 하여금 함께 의논하여 마감하여 계문한 후에 이어 의논하여 시행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함길도 도질제사 김윤수에게 유시하는 사목에 1. 저 사람들이 만약 약함을 보여서 오거든 변장이 공을 받아서 나와 싸우면 대단히 불가하니 조심하여 가볍게 범하지 말고 다만 마땅히 굳게 지킬까. 1. 저쪽에서 만일 사람을 시켜오거든 거절하여 접대하지 않을 것도 아니요 또 후하게 대접할 것도 아니요 적당히 적관에서 술과 밥을 먹이고 만일 토색하는 일이 있거든 연장으로 하여금 이르기를 우리나라는 대국을 섬기는 나라이어서 왕의 명령이 없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만일 마음대로 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하라. 저 사람이 만일 말하기를 감히 임의로 못하거든 마땅히 전하게 하려 시행하라고 하고 인하여 머물러서 돌아가지 않거든 곧 이르기를 이곳에서 왕경까지가 심히 멀고 또 눈이 쌓여 길이 막혀 계달하기가 어렵다 하여 이렇게 서서히 타일러서 저들로 하여금 돌아가게 하고 원망을 일으키지 말게 하고 한편으로 빨리 보고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18권 세종 28년 10월 10일 무장 첫 번째 기사 죽은 한승부 윤의 처 한씨에게 남편의 작에 따라 추증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첩정에 의가에 아뢰기를 죽은 한승부 윤 이사관의 처 한씨가 일찍 죽어서 남편에 따라 작을 봉하는 것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 아들 김의장은 무가에 오르고 이예장, 이지상, 이지장, 이함장, 이효장은 모두 문과에 올랐는데 고려 고사에 세 아들이 과거에 오르면 그 어미에게 직을 봉하고 인하여 녹봉을 주었으니 바라건대 그 예를 모방하여 한씨를 남편의 작에 따라 추증하여 후례를 권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르고 드디어 정부인을 주었다. 세종시록 118권 세종 29년 11월 1일 경인 첫 번째 기사 김세민, 조수량, 김효성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세민으로 병조 판서를 조수리양으로 형조 참판을 김효승으로 평안도 도질제사를 이양으로 강계절제사를 박호문으로 삭전절제사를 조석강으로 판의주 목사를 삼았다. 이때 야선의 성식 때문에 정부 육조에서 명하여 평안도 도질제사가 될 만한 사람을 인원하니 모두 효승으로 추천하였다. 우찬성 김종서가 아뢰기를 효승이 집이 대대로 청백하고 비난한데 근자의 아내가 죽음으로 인하여 생계가 더욱 소화해졌으니 청하옵건대 온의를 내려주소서 하니 드디어 유의한벌과 모관 궁시를 주어 보내었다. 세종시로 118권 세종 29년 11월 2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여러 산능과 진전의 제품의 위치를 정하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첩정에 의가하여 아뢰기를 여러 산능과 진전의 대소 제품을 지금 고쳐 상정합니다. 권은능 이하 여러 산능의 사시대형과 정조, 한식, 단오, 추석, 동지, 납향, 6별제의 제탁에 화초가 있고 첫째 줄에는 중밖에 4그릇, 둘째 줄에는 붉고 흰 산자 5그릇, 셋째 줄에는 다식 5그릇, 넷째 줄에는 실과 6그릇이고 면협탁에는 화초가 없고 첫째 줄에는 각색 떡 6그릇, 둘째 줄에는 잡탕, 세면 등 6그릇, 셋째 줄에는 자기 셋이고 건우능 이하 여러 산능, 현덕빈, 묘소의 상망제, 선고 사유제, 이안제, 환안제와 함길도 여러 산능의 선고 사유제, 이안제, 환안제는 제탁에 화초가 없고 첫째 줄에는 약간 4줄, 둘째 줄에는 실과 잡채 5그릇, 셋째 줄에는 떡, 면 5그릇, 넷째 줄에는 매, 시접, 장, 국, 적 6그릇, 다섯째 줄에는 자기 셋이고 함길도의 여러 산능과 후릉의 6별제는 제탁에 화초가 없고 첫째 줄에는 소밖에 4그릇, 둘째 줄에는 붉고 흰 산자 5그릇, 셋째 줄에는 실과 5그릇, 넷째 줄에는 잡채 6그릇이고 면 협탁에는 첫째 줄에 떡 4그릇, 둘째 줄에는 면, 잡탕 등 5그릇, 셋째 줄에는 매, 시접장, 국, 적 5그릇, 넷째 줄에 자기 셋이고 현덕빈 묘수 6별제에는 제탁이 화초가 없고 첫째 줄에는 소밖에 4그릇, 둘째 줄에는 붉고 흰 산자 5그릇, 셋째 줄에 약과 5그릇, 넷째 줄에 실과 6그릇, 면 협탁에는 첫째 줄에 떡 4그릇, 둘째 줄에는 면, 잡탕 등 5그릇, 셋째 줄에 잔이 셋이고 목청전, 준원전, 경비전, 집경전, 영숭전의 6별제는 제탁에 화초가 있고 첫째 줄에 중밖에 4그릇, 둘째 줄에 붉고 흰 산자 5그릇, 셋째 줄에 다식 5그릇, 넷째 줄에 실과 6그릇, 면 협탁에는 화초가 없고 첫째 줄에 떡 4그릇, 둘째 줄에 면, 잡탕 등 5그릇, 셋째 줄에 잔이 셋이고 선왕, 선호, 현덕빈, 기신, 제계, 제탁과 위탕의 진전의 선고, 사유제, 이안제, 환원제, 제탁에는 화초가 없고 첫째 줄에는 소밖에 4그릇, 둘째 줄에 희고 붉고 흰 산자 5그릇, 셋째 줄에 다식 5그릇, 넷째 줄에 실과 6그릇, 면 협탁에는 첫째 줄에 떡 4그릇, 둘째 줄에는 면, 잡탕 5그릇, 셋째 줄에는 잔이 셋이고 현덕빈, 혼궁의 상망제와 선고, 사유제, 이안제, 환원제, 제탁에는 화초가 없고 첫째 줄에 약과 4그릇, 둘째 줄에 붉고 흰 산자 5그릇, 셋째 줄에 실과 5그릇, 면 협탁에는 첫째 줄에는 떡 4그릇, 둘째 줄에는 면, 잡탕 그릇 5그릇, 셋째 줄에 잔 셋으로 하수산이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118권 세종 29년 11월 2일 신명 두 번째 기사. 도망한 노비를 잡은 사직 이종을 죽인 강주와 현령, 하강지 등을 벌하다. 의정부의 사례기를 사직 이종이 도망한 노비를 동북현에서 잡았으나 기관 강주와 김득시가 20여인을 거느리고 종을 겁박하여 거꾸로 달아매고 여러 나라를 침략하여 죽게 하였는데 현령, 하강지가 알고도 금하지 않았고 종의 아들이
화순 현감하게 고소하여 추국할 점에 악한 아전을 덮어주려 하여 말을 꾸며 이첩하였으니 주는 원전의 원악 향리는 형에 처하여 널리 보이라는 것에 의하여 시행하고 강진은 장 100을 때려 유 3천리에 처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18권 세종 29년 11월 3일 임진 첫번째 기사 평안도의 흉작으로 공납을 면제하다. 의정부에서 호주의 첩정에 의하여 상신하기를 평안도의 연년 농사를 실패하여 민생이 염려되니 의영고에 공납하는 황납 259건 신민양은 5년 동안 하나에 감면하고 재용감에 바치는 모장피 123명은 그 반을 감하고 표미 6통 모녹비 18년과 공조에 바치는 우피 30년, 마피 5령, 산저피 20년과 공기감에 바치는 송지 2두, 순마 90건은 모두 영구히 면제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18권 세종 29년 11월 4일 개사 첫번째 기사 평안도 감사가 무명석 4조를 바쳤다. 세종시록 118권 세종 29년 11월 5일 가보 첫번째 기사 백관이 동지 망골례를 행하다. 본조화는 정지하였다. 세종시록 118권 세종 29년 11월 6일 을미 첫번째 기사 야선이 경도에 이를 경우에 대한 대책을 유치하다. 도승지 이사철 조합의 승지 안환경을 명하여 정부에 가서 의논하기를 야선이 군사를 거느리고 친히 이르거나 또는 장수를 보내어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강대로 곧장 경도에 이르고자 하면 변장이 권도로 말로 대답하고 만일 들어서 쫓으려 하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니 모두들 말하기를 그 형세를 보아서 군사가 적고 오로지 화친하고자 하는 것이면 마땅히 전의논에 의하고 만일 군사가 많고 또 침략할 뜻이 있으면 성을 닫고 굳게 지키되 여러 고을의 임무를 입보시켜 덜을 깨끗이 하여 기다리고 또 남도 군사를 징발하여 방어하되 여러의 일을 빨리 신속하게 배치하고 한편으로는 이르기를 본래 묵은 혐의가 없는데 왜 갑자기 틈을 만드는가 하여 저쪽에서 만일 듣지 않거든 또 이르기를 이렇게 한다면 군사와 무기가 우리도 있고 편안한 것으로 수고로운 것을 기다리니 무얼 끓일 것이 있는가 하고 저쪽에서 만일 공격을 가하면 우리도 응전하는 것이 가할 것입니다 하며 드디어 이 뜻으로 평안도 함길도 감사와 도절제사에게 유시하였다. 전쟁도 예의가 있대. 세종시록 118권 세종 29년 11월 9일 무술 첫번째 기사 시명의 보와 대보의 쓰임을 전제하다. 승정원에 전제하기를 시명의 보는 책봉 교서의 등의 일에 쓰고 무릇 제수에 관계되는 일은 모두 대보를 쓰라 하였다. 세종시록 118권 세종 29년 11월 9일 무술 두번째 기사 예문관 대제학 박안신의 주기 안신의 자는 백충이요 상주 사람인데 판사 제시사 박문로의 아들이다. 과거에 올라 사관에 보직되고 무자년에 사관은 좌정언을 제수받았다. 대사헌 맹사성과 함께 목인회의 사건을 다스리다가 태종의 뜻에 거슬려 극형을 받게 되었으나 사성에게 말하기를 죽고 사는 것은 명에 있으니 무엇을 근심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하고 시를 지어 벽 뒤에 썼다. 여러 번 옮겨 사은 지비가 되고 판성공 감사가 되었다. 갑진년에는 일본에서 사신을 보내와서 대장경판을 청하였다. 국가에 설악하지 않고 안신을 보내어 회례사를 삼고 예물과 불경 2억 원을 보내었으나 그 지경에 이르러 일본왕이 국가에서 대장경판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거절하여 드리지 않고 오직 불경만 드리는 것을 허락하였다. 안신이 치사하여 교린의 뜻으로 타이르니 그제서야 예접을 허락하였다. 돌아올 때 일기도에 이르니 우리와 원망이 있는 한 외인이 사신을 배를 향하여 보복하려 하였다. 안신이 곧 배에 올라 적에게 이르기를 고금으로 어찌 사신을 죽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니 적이 마침내 범하지 못하였다. 돌아와 사관은 우사간 대부가 되고 공조, 예조, 병조, 참의와 병조, 예조, 형조, 공조, 이조, 참판가
사헌부 대사원과 황해 충청 전라 평안도 감사를 거치고 김인현의 형조 판서를 제수하고 명년에 의정부 우참찬에 옮기고 임술년에 공조 판서로 나이가 많아 물러가기를 청했으나 윤호하지 않고 이조 판서에 발탁되고 갑자년에 예문대제학에 옮겼다. 이때 이르러 죽으니 나이가 79세였다. 조회를 2일 동안 정지하고 조유와 부의를 내렸다. 안신의 성품은 강하고 과감하고 담론을 잘하고 집을 다스리는 것이 검소하였다. 시호를 정숙이라 하였으니 고든 도리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정이요 마음을 잡아서 결단하는 것이 숙이다. 아들은 박이장, 박이령이다. 세종시록 118권 세종 29년 11월 10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세자가 벽간을 거느리고 성절을 할애하다. 세종시록 118권 세종 29년 11월 10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추위로 숭례문의 역사 정지를 청하다. 때가 바야흐로 추워서 얼음이 얼으니 숭례문의 역사를 정지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도 정지하고자 하나 다만 두렵건대 개춘이 되면 진력이 성행할 것이므로 감히 못한다. 장차 정부에 의논하겠다 하였다. 세종시록 118권 세종 29년 11월 13일 일민 첫 번째 기사 창진으로 죽은 자를 거리에 버리지 말고 매장하도록 하다. 임금이 예조 판서 허우에게 이르기를 지금 들으니 창진으로 죽은 자는 세속에서 사슬에 고혹되어 항상 매장하지 않고 들판에 내버려져 있어서 유와 살쾡의 먹이가 된다 하니 내가 심히 민망하게 여긴다. 어떻게 하면 백성을 하금 시체를 버리지 않고 가리워 감추게 할 수 있는가 하니 후가 대답하기를 경도와 성미 심리 안에는 한성부의 오부 활리는 관리로 하여금 매일 순행하여 교유하여 가리워 감추게 하소서 하네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18권 세종 29년 11월 14일 개미호 첫 번째 기사 휘덕전을 종묘 대향이에 의하여 산재 취재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첩정에 의하여 아뢰기를 문헌 통구를 상고하면 송나라 고종 때 유사가 의절 황후의 별제를 태묘전 뒤에 세워 신주를 봉헌하기를 정하였고 효종 때에 이르러 태묘 별제에 향사하려면 행사할 집사관이 상서성에 서게 하여 7일 동안 산제하고 3일 동안 취재하였는데 지금 휘덕전은 비록 별묘는 세우지 않았으나 송나라 조정의 제도와 함께 원묘의 예가 아닌데 대양의 서계가 없고 다만 산제 1일, 취재 1일을 행하는 예전 제도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본조에서 이미 행하여 온 종묘 대향의에 의하여 향사 7일 전에 서계를 받고 산제 4일, 취재 3일을 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18권 세종 29년 11월 14일 개묘 두 번째 기사 세자의 서연과는 서연에만 사진하게 할 것을 청하는 좌필선 이석형의 상서. 동궁이 전달이 얘기를 읽어 마치고 신등에게 이르옵기를 예전 사람이 말하기를 친구와 강습하여야지 만일 혼자 보면 쉽게 읽는다 하였으니 마땅히 다시 강론하여 하겠다 하고는 인하여 얘기 첫 편을 가지고 진독하였습니다. 신등은 생각하건대 동궁은 천승이 배우기를 좋아하며 날마다 서연을 보아 부지런하여 게으리 하지 않고 경세도 강마하지 않은 것이 없어서 학문이 이미 높아졌고 얘기 한 글에 있어서는 강사기를 두세 번이나 하였으니 참으로 정하고 익히 적었는데 오히려 지극하지 못하였는가 염려하여 또 신등으로 하여금 진독하게 하였으니 이른바 이미 정하여지고도 더욱 그 정함을 구하는 것이 더욱 천박한 자의 감내할 바가 아닙니다. 지금 서연관 10사람의 언문과 의서를 제하면 겨우 신등의 6사람이 연차로 진강하옵는데 생각하건대 신등이 얘기에 있어서 본래 사수한 것이 없고 겸하여 품성이 어둡고 어리석어 비록 날마다 풍요로 더불어 함께 있어서 진력하여 토론하더라도 오히려 맞지 못할까 두려워하거든
하물며 함께 있지도 못하고 힘이 또 전일하지 못하여 혹은 춤추간에 사진하고 혹은 의주에 사진하고 게다가 과시하는 것과 독서하는 것을 치부하는 일로 하여 모두 다른 사무에 종사하고 평소에 강습하지 않았다가 번차를 당하면 급하게 섭렵하여 이치도 공부하지 못하고 일도 상고할 겨를이 없고 의심도 질정할 수 없으니 겨우 한번 눈에 붙이고 갑자기 진강하여 만일 의문이 있으면 혹은 함부로 대답하거나 대답을 하지 못하고 혹은 대답하여도 온오를 다 하지 못하고 얼굴이 붉어져서 물러나와 할 바를 알지 못하니 다시 이거를 강하는 것이 어찌 이렇게 하고만 말려는 것입니까? 한가 신등의 마음이 깊이 부끄러움이 있을 뿐 아니라 실상은 동궁이 부지런히 보탬되기를 구하는 뜻에 응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등은 생각하건대 저부를 보양하는 것이 종사와 생명의 만세의 복이 되니 천하의 일이 이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다른 일에 얽매여 도리어 남은 힘이 없으니 그 경중과 완급이 어떠합니까? 만일 동궁의 학문이 이미 이루어졌으니 무얼 서영간에게 의뢰하려 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불가하니 대저 성인도 저절로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자도 주역을 읽어 가죽으로 맨 것이 3번 끊어지기에 이르렀으니 오히려 나에게 2회를 빌어주었으면 하였습니다. 전하께서 어찌 세자가 학문이 이미 이루어졌으니 반드시 더 배울 것이 없다고 말씀하실 것이며 동궁인들 어찌 스스로 말하기를 학문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오늘 다시 이거를 강마하는 것은 아직 잊어 버리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겠으며 또 신등도 우리 동궁이 학문이 이미 지극하였으니 반드시 보도의 공을 다할 것이 없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서연의 인물을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고 전일하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엎드려 하라옵건대 서연간으로 하여금 다른 일은 겸하지 말고 날마다 서연에 사진하게 하여 아침 저녁으로 함께 있어서 이치가 공부하기 어려운 것이 있으면 할 수 없지만 공부할 만한 것은 공부하고 일이 상고하기 어려운 것이 있으면 할 수 없지만 상고할 것은 상고하고 의심나는 것이 질정하기 어려운 것이 있으면 할 수 없지만 질정할 만한 것을 질정하게 하시면 거의 조용히 상확할 수 있어 의문의 만분지 일에 대비하겠습니다 하니 이조에 내리었다. 세종시록 118권 세종 29년 11월 15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총통을 연습할 때와 총통을 들고 임전할 때의 대오에 대해 유시하다. 평안도 함길도 도저제사에게 유시하기를 총통을 쏘는 군사가 모두 마땅히 장약하는 기술을 익히 알아야 하겠지만은 화약을 허비하기 어렵기 때문에 항상 마음과 같이 연습하지 못하니 어떻게 하면 사람마다 그 기술을 모두 알게 할까? 이것이 한스러운 일이다. 매양 5인으로 오를 만들어 한 오 안에 한 사람이 장약하는 것을 알고 네 사람이 쏘게 하여 한 사람이 기민하게 장약하는 것이 가할 것이다. 2총통, 3총통, 8전총통, 4전총통, 3총통, 5가지 총통을 한 오의 사람이 섞어서 싸가지면 급할 적엔 전과 경목의 대소와 장약의 많고 적은 것을 반드시 분별하지 못하고 혼동하여 쓸 것이니 모름지기 한오의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마다 똑같은 총통을 가지어 적에 임할 때뿐 아니라 평상시의 연습에도 또한 서로 섞여서는 안 된다. 마땅히 사람의 힘의 강하고 약한 것을 따라서 마땅한 총통을 가르치어 미리 그 뜻을 정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10인으로 5를 만드는 것도 또한 가하고 혹은 말하기를 총통군은 총통만 가질 것이 아니라 혹은 궁시를 띠고 혹은 도금도 가지는 것도 가하다고 말하기를 이 말이 그럴듯하다. 그럴듯하나 만일 궁시와 도금을 가진다면 가지는 총통의 수가 적어지니 마땅히 활과 칼을 쓰지 말고 총통을 많이 가지게 하는 것이 가하다 한다. 두 말이 모두 근리하다. 또 경목, 철퇴, 철전, 화약, 화심, 양약, 요자, 장화기 등물이 모두 한 사람의 몸에 가지는 것인데 그 중에 화약, 화심, 장화기는 한 곳에 가질 수 없으니 모름지기 화약, 화심을 한편에 차고 장화기는 또 한편에 차게 하고 또 잔물 여러 가지를 한 사람이 모두 가지면 무거워서 다니기가 어려우니 이것이 염려이다.
들으니 중국 조정에서 북으로 정벌할 때 우리나라의 말을 써서 총통 여러 가지를 실었으니 지금 역시 이 제도에 모방하여 한오 안에 장약한 한 사람이 한 피를 거느리고 장약하는 여러 가지를 싣고 또 장약한 총통을 많이 싣고 네 사람은 혹시 공시를 띠고 혹은 도금을 가지고 앞줄을 있어 쏘고 장약하는 자는 쏘는 대로 주는 것이 이것이 가장 좋은 계책이다. 다만 본국 마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계책이 행하여질런지 아닐런지는 알지 못한다. 또 5가지 총통의 군사는 5빛깔의 기로 구별하여 투구에 꽂고 총통의 호령을 주장하는 자가 5색의 기를 세우고 뜻에 따라 지휘하면 영을 내리기도 편하고 적에 응하는 것도 쉬울 것이다. 총통을 연습할 때나 적에 임할 때에 불을 약심에 가깝게 하면 심히 염려되니 마땅히 항상 경계하여야 한다. 이상 여러 가지 종목의 가부와 가감과 감령관으로 더불어 다시 더 적당한 것을 상탁하여 행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118권 세종 29년 11월 15일 갑진 두 번째 기사 대산 이계린이 백성 중에 기근으로 인육을 먹었다는 사실을 고하다. 대산 이계린으로 황해도 도관찰사를 삼았는데 계린이 본도에 구항하기 어려운 것을 진달하고 인하여 아뢰기를 금년 봄에 기근이 너무 심하여 사람의 고기를 먹는 자까지 있었습니다. 임금이 놀라고 회개하게 여겨 정부에 의논하기를 이 말의 추처가 관계가 심히 크니 알지 않을 수 없다. 계린에게 물을 것인가 조신을 보내 거도에 물을 것인가 하였다. 모두 말하기를 고도에 묻는다면 어디에 물어야 할지 알지 못하니 계린에게 묻는 것이 편합니다. 아니 임금이 그 아우 동부성지 이 계전을 불러 물으니 대답하기를 신이 헌부했을 때 집이 정사에게 들었습니다. 하던 이튿날 또 아뢰기를 신이 어제 정사에게 질문하니 알지 못한다 하기에 다른 대관에게 물으니 모두 알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신이 어리석어서 잊고 말한 사람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도성지 이 사찰을 명하여 가서 정부에 의논하기를 이번 계린의 말이 이와 같으니 내가 생각하건대 한나라의 위상과 송나라의 이향은 모두 어진 신하이기 때문에 들은 말을 적은 것이라도 계달하지 않은 것이 없다. 내가 처음에 즉위하였을 때 이원이 강원도에 사람이 많이 죽은 것을 사실대로 대답하지 않았다. 내가 연수하였으므로 사실을 다 캐어 묻지 못하였으나 지금 계린의 말은 그 사실을 끝까지 알고자 하니 계린과 대관을 승정원에 나오게 하여 사실을 조사하고 만을 알아내지 못하거든 법관에게 내려 추액하는 것이 없단가 하였다. 모두 말하기를 성상의 분부가 윤당합니다 하였다. 곧 계린, 정사, 장령, 김길통, 원자직, 지평, 김승규, 문여량을 불러 물으니 모두 말하기를 신등 듣지 못한 말입니다 하며 계린이 황송하고 두려워서 말하기를 신이 반드시 사람에게 들었을 것인데 잊었습니다 하였다. 드디어 형조에 내려 공문하였다. 세종실록 118권 세종 29년 11월 16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이계린이 인육을 먹었다는 말을 들은 경위를 캐다. 이계린이 사람을 시켜 이 계전을 인하여 아뢰기를 말한 사람을 이제서야 비로소 생각하여 알았습니다. 곧 신의 외삼촌 이백강의 집에서 심부름하는 고자 김한이 제 외종질 총통이 조수명에게서 듣고 이 말을 한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승정원으로 하여금 hir란하여 물으니 한이 말하기를 수명이 윤 4월에 해주에 아비를 장사 지내고 돌아와서 말하기를 내가 해주 상금단리 박장명의 집에 이르니 한 소경 여자가 주림이 심하여 저절로 죽은 아이 시체의 고기를 취하여 먹었다 하였습니다. 하고 수명은 말하기를 윤 4월에 아비의 병 소식을 듣고 해주에 돌아갔었는데 아비가 이미 죽었으므로 곧 묻었습니다. 어미가 말하기를 금년에 이도에는 굶주려 병들어 죽은 사람이 개천과 구릉에 뒹구는 자가 몇이는지 알지 못하였는데 내가 장사 지내었으니 다행이다 하였습니다. 내가 서울에 돌아와서 이것으로 한에게 말하였고 다른 것은 말한 것이 없습니다 하였다. 한과 수명을 서로 대질시키니 옥신각신하여 결말이 나지 않다가
여러 승리가 힐난하여 물으니 그제서야 승복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계린이 처음에 발언한 사람을 덮어주려 하여 대관에게 들었다 하였으니 그 계곡가 교활하다. 그러나 이미 발언한 사람을 알았으니 마땅히 형제라여금 추국하지 말고 독촉하여 부임하게 하라. 또 사람의 고기를 먹는 것이 이것이 크게 이상한 일이니 어떻게 처리할꼬 하였다.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마땅히 조신을 뽑아서 수명을 데리고 해주에 가서 추문하여 그 사실을 알게 하소서 하니 드디어 수 승문원사 강맹경을 명하여 가서 국문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118권 세종 29년 11월 16일 을사 두번째 기사 형의 유배를 자신의 도작 등으로 속하기를 간하는 집현정 교울이 하위지의 상서 신의 형 하강지가 지금 법에 좌죄되어 유배되게 되었습니다. 생각하건대 신이 일찍 부모를 잃고 신의 몸과 과거하는 만누이와 약한 아우 약한 누이가 전부 강지를 쳐다보고 부모같이 여기어 살아왔습니다. 또 강지가 신의 한 집에서는 종손이 되어 신의 부조의 제사를 받들고 부묘와 신령이 의탁하는 바이온데 지금 만일 먼당이 유배되오면 자매 형제가 의지할 데가 없고 부조의 신령이 의지할 주인이 없어 종통이 끊어지고 집이 깨어지어 문호가 땅을 쓰는 것 같이 될 것이니 신의 생각이 여기에 이름에 사는 것이 죽는 것만 같지 못하여 심신이 혼모하여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신은 원하건대 이름을 삭제하고 도작이 되어 형 강제를 따라 영구히 도침에 붙여 형의 유죄를 속하려 합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상자께서 특별히 뇌우의 언택을 내리시어 편백되게 누이의 정성을 이루어 주소서. 박절의 지극함을 이기지 못합니다. 대개 사람을 형벌하는 것이 정한 법이 있는데 신이 망령되게 어리석은 정성을 가지고 법 밖에 속고일 구하니 신의 죄가 10,000번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신의 형의 죄가 또한 의심스러운 것이 없지 않습니다. 업사람이 사람을 때려 죽였는지 수령이 구원을 하여 말리지 못하였으니 친히 법한 사람에게 비교하면 어찌 차등이 없겠습니까? 신이 비록 그릇된 생각이기는 하나 죄가 의심되면 경하게 하는 율전에 반드시 누가 있지는 않을 듯합니다. 옛적에 상민중이 살인한 중의 옥사를 의심하여 캐어 물으니 중이 다만 말하기를 전생에 이 사람이 생명을 저버렸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신이 항상 율형 교수를 읽다가 여기에 이르면 비참하게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는데 어찌 신의 몸에 친히 보리라고 생각하였겠습니까? 신의 형의 불행이 이 중과 같습니다. 형이 그때 마침 감사의 차임을 받아 관을 떠났다가 하룻밤 지내고 병이 나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말미를 받아 관에 돌아와서 치료하였는데 이튿날에 이 난이 일어났으니 만일 이 병이 아니었던들 반드시 이 화가 없었을 것입니다. 병이 환난으로 더불어 매개가 되어 하늘에서 떨어지듯 하였으니 또한 신의 한 집의 액화가 부른 것입니다. 신이 다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오직 제주의 은혜를 바라서 조금 문호의 명백을 연하는 것이 뿐입니다. 다만 생각하건대 몸이 자기의 소유가 아닌데 사사로 제명하기를 비니 신자의 나라뿐인 의리에 의근남이 있으나 그러나 나라에 큰 난이 있으면 대신이 당하고 집에 큰 난이 있으면 자제가 당하여 오직 있을 때에 따라 죽는 것을 다할 뿐입니다. 신이 지금 문호의 환난이 지극히 참독합니다. 아우 하기지가 전년에 직임을 사양하고 호남으로 달려가서 형을 구제하다가 병을 얻어 객지에서 죽고 오직 신이 홀로 있어 다른 위탁할 만한 사람이 없으니 신이 만일 우물쭈물하고 그 난에 당하지 않으면 부형의 은혜를 배반하고 죽은 아우의 바람을 저버려서 먼저 국가에 보답하는 기본을 잃었으니 국가에서 장차 어디에 쓰며 신도 다른 날에 또한 무슨 얼굴로 제 영을 지하에서 보겠습니까? 또 도침의 역사는 국가의 중한 일이니 신이 형을 따라 노동하여 몸을 구부리고 죽을 힘을 다하면 또한 좋게 있는 곳에 따라 죽기를 다하는 정성을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은 성은의 만극함은 입었는데 이 생에서는 이미 보답할 계제가 없으니 죽어서 썩지 않으면 기필코 결처 보온하겠습니다. 글장에 이마에 울어서 말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처음에 강지가 전라도
옥에서 병이 들었을 때 위지가 직사를 사면하고 가서 병을 간호하기를 비는 임금이 그 증리를 불쌍히 여기 효과를 주어 역마를 주어 보냈으나 약을 다리고 부축하고 보호하여 조금도 소홀함이 없으니 그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형제간에 여기에 이르면 족하다 하였다. 제영은 한 문제 때의 효녀인데 아비순우가 죄를 지어 형을 받게 되었을 때 제영이 몸을 바쳐 관비가 되어 아비의 형을 속하기를 정하니 문제가 그 뜻을 슬퍼 여겨 육형을 면하여 주었다.